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국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그야말로 큰일을 해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현지 시간으로 28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 64km나 늘어선 채 진군하지 못하고 대기만 하던 러시아군 행렬은 전쟁 초기에 최대의 미스터리였는데, 이 행렬을 멈춰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우크라이나군의 소규모 드론 부대였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가디언지는 우크라이나의 아에로로즈비드카, 이 아에로로즈비드카란 말은 이 러시아로 공중정찰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이 항공정찰부대가 이달 초, 그러니까 3월 초에 키우 인근 이방카우에서 드론을 활용한 심야 매복 공격을 했는데, 당시 러시아군 차량 행렬의 선두를 파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이 전진하던 도로 양쪽으로 산악용 사륜 오토바이를 탄 우크라이나 드론 특수부대원들이 산길을 달린 끝에 러시아군 행렬을 추격했고, 선두의 군사장비 2세대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 탱크 행렬이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대의 야로슐라프 혼차로 사령관은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러시아군이 이틀은 거기 더 머물렀고, 그래서 더 많은 차량과 장비를 파괴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초기에 러시아군은 난방도 연료도 폭탄도 없이 옴짝달싹 못했고, 그게 다 우리 부대 30명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매복 작전은 아에로로즈비드카 소속의 드론 조종사와 특수부대 대원 등 30명의 팀을 꾸려서 수행을 했는데, 이 부대의 주력 장비는 1.5kg짜리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드론이었고, 이 드론엔 야간 투시경, 저격 소총, 또 원격 폭파 지뢰 등의 기능이 장착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부대원들도 야간 투시경, 저격 소총, 원격 폭파 지뢰도 무장했다라고 가디언지는 전했습니다. 본차르 사령관은 또 전쟁 발발 직후에 키우 서쪽에 있는 호스토멜 공항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도 우크라이나군이 격퇴한 바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도 이 아에로로즈비드카 부대가 공을 세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작은 부대로 나눠가지고 키우 진격을 시도했는데, 이 부대가 러시아군의 보급통을 공격해가지고 러시아군의 진격 능력이 손상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작전과 관련해가지고 가디언지는 혼차로 사령관의 주장이 사실인지 입증할 수는 없었지만,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이방 키우 인근의 러시아군 진군을 저지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러시아군이 지난 2월 28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 북쪽에 있는 도시죠, 이 체르니우를 향해서 전체 길이가 64km에 달하는 차량 행렬, 여기는 탱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량을 이끌고 남하를 했지만, 지난 2일 키우 도심에서 약 27k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한 상황에서 사실상 멈춰섰죠. 그래서 서방 세계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주 의아하게 바라본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연료 및 식량 보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정체 이유를 추측했었는데, 이런 상황 전개가 결국은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의 활약 때문이었음이 이번에 확인이 된 셈입니다. 이 가디언지는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혁혁한 전과를 세운 이 드론 부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친서방 세력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던 2014년 처음 결성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에 한때 해체가 됐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던 작년 10월 재결성됐고, 이 부대에는 IT 기술 전문가, 드론 애호가들로 구성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드론으로 폭발물을 투하하기도 하고, 첨단 광학 센서 등을 활용해서 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 직접 개발한 드론, 일명 델타는 최전선에서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간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렇게 가디언지는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부대는 현장이 수집한 데이터를 육군 포병대에 보낼 때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는 일론 마스크가 우크라이나 측 요청에 따라 지원한 네트워크 체계죠. 이 스타링크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가 끊기고 인터넷 통신망이 무너지면서 이 스타링크는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도 드론 전파의 발신지를 추적해서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빠른 기동력이 필수라 그러면서 이 부대의 최초 설립자도 2015년 이 돈바스 지역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사했다. 이렇게 가디언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는 어려움도 지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야 이 우크라이나 부대에 정식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보급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첨단 모뎀이라든지 열화상 카메라 구매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에서 자금을 모금하고 있다. 이렇게 가디언지는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더 타임스도 지난 18일 우크라이나의 드론 동호회 모임이 매일 밤 러시아 탱크를 파괴하면서 탁월한 전과를 올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군 정찰 부대의 주력 부대로 변신했다.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대의 활약상을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날 원래 정보통신 그러니까 IT 분야 대학 교수,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학생들이 모여서 취미로 모형 비행기라든지 전자기기를 만드는 민간 단체였던 아이로로즈비드카 그룹이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지금까지 러시아군의 전차와 G 트럭 그리고 전자장비를 실은 차량들을 찾아서 드론을 보내서 제거해 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 부대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뒤에 동부 돈바스에서 정부군하고 친러 반군 간 내전이 지속되니까 정부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크림반도에서 친러 반군에 대한 드론 공격 시도가 성공하면서 우크라이나 육군 참모부에 통합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잔망경 원리로 외부 상황을 파악하는 탱크는 밤이 되면 시야가 차단돼서 운행을 멈추고 적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정차하는데 이 아이로로즈비드카 소속 50명의 전문 드론 조종사는 바로 이 한밤중을 노려서 대형 옥토콥터형 드론이 대전차 수류탄을 싣고 날아가서 움직이지 않는 러시아 군용 차량을 찾아내서 공격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50명이라는 것은 또 다른 부대까지 포함해서 5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러시아군의 진격과 작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드론의 효용성이 부각되니까 미국은 스위치블레이드라는 드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드론은 휴대가 용이하고 작동시키는데 뭐 별도 훈련도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쉽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주 첨단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드론, 그러니까 스위치블레이드 300은 길이가 60cm, 무게가 2.3kg이기 때문에 이 배낭, 백팩에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시에 꺼내서 날려보낼 수 있을 정도로 휴대성이 뛰어나면서도 카메라를 통해서 전송되는 적의 모습을 보고 공격 명령을 내리면 화약으로 채워진 본체가 목표물에 돌진해 가지고 폭파될 정도로 이 성능 역시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당 가격은 $6,000 정도니까 다른 드론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하죠. 뉴욕타임스는 이 센서와 화약 등 값싼 소모품으로 만들어져서 비용 대비 효과가 커서 이 러시아 탱크 등을 효율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이 드론을 신속하게 보내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국은 일단 이 스위치블레이드 드론 100기를 1차 지원을 했고요. 필요한 대로 추가 지원도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